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러면 맨날 뭐 10월의 마지막 날 노래처럼 뭐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 날 뭐 사실 근데 8월의 마지막이 왜 그 또 의미가 있냐 하면 7, 8월이 왜 굉장히 덥잖아요. 그럼 막 한참 덥다 하고 딱 지나보면 추석이 바로 다가오고 네네. 추석 지나가면 바로 겨울입니다. 솔직히 한 11, 12,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돌아보면 이제 연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정점이 8월 31일인 것 같아요. 그거 딱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딱 그 뭐랄까 종착지로 달려가는 그런 열차 같습니다. 연초에 뭐 계획했던 일 다 어떻게 마무리 잘 되고 계십니까? 계획을 안 해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네네. 네, 계획을 뭐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네요. 네네. 뭐 8월이든 9월이든 12월이든 뭐 계획 없는데 뭐 잘 지나갔네 하면 끝이죠. 뭐. 네네. 이게 정혁진 변호사의 매력입니다. 이런 점이 참 그렇습니다. 자, 뉴스가 많으니까 들어가 보죠. 어저께도 이제 서초동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네네. 서초동 뉴스가 많았는데, 물론 이제 그 판결도 있지만, 먼저 문다혜 압수수색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전격은 아닌 것 같고, 이미 뭐 다 알려진 것 같고, 그 전 남편인 서창호 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1월 달에 있었고요. 또 뭐 서창호 씨는 3번이나 소환을 했다고 하죠. 문다혜는 아직 소환은 안 했죠. 네네. 예, 소환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왜 눈에 들어오냐면 이 직전 기사가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내외 부부의 계좌를 압수수색을 했다, 계좌를 추적했다라는 기사 이후에 이제 문다혜의 압수수색이 나온 겁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네. 일단은 그 서창호 관련해가지고 네. 2023년,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13일에 전주지검에서 네. 뭐 중기부, 그 다음에 중진공, 인사혁신처 이런데 압수수색을 갖다가 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벌써 11월 13일이니까 그렇죠. 이제 한 10개월 지난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창호 이제 압수수색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문다혜 씨 압수수색을 갖다가 부암동사인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문다혜 씨가 종로를 좋아하나 봐.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구기동 살다가 네. 그러다가 양평동은 아마 집만 사놓고 그렇죠. 거기에서 거주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태국 살 때 양평 예. 구입했으니까 예. 한국 돌아와서는 마찬가지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다 종로구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예. 종로구에 있는 부암동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압수수색이 됐다. 그 이야기니까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네. 만약에 조사를 안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뭐 기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도 전 영부인이죠. 그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가 마지막일 거고요. 그다음 오늘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뭐가 있죠? 조국 대표 지금 오늘 네네, 맞습니다. 그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며칠 전에 네. 이종석 실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뒤로 뒷구멍으로 이렇게 그 귀가했다 뭐 그 이야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은 조국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이다.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수사가 점점점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 기사를 하나 냈는데 이것도 네네. 뭐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큰 기사는 아니지만 지금 이상직이 문제잖아요.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직이 그러니까 자기 딸의 뒷배, 자기 딸이 지금 태국에 가고 또 태국에서 정착하고 또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을 도와준, 그리고 그 뒷배가 된 이상직에 대해서 고맙다고 중진공 이사장 직에 지금 임명을 한 과정, 그 과정 중에 한 가지가 또 드러났다고 하는 거지요. 바로 실무진,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은 복수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3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뭐 인사 검증을 하는 또 그 과정이겠죠. 인사 검증 담당 실무진이겠죠. 그 실무진이 당시 이상직이 부적격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3명 중에 이상직 빼놓고 1명은 아예 검증도 하지 않았고 1명은 검증 도중에 중단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상직은 부적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대가로 임명을 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상직 씨는요. 네.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왜 중진공 이사장에 부적격해? 말도 안 된다. 네네. 이상직이 처음에 요구했던 거는 네. 중진공 이사장 따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기 그 정법점 TV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중진공이 어떤 데냐면요. 네. 직원이 1,300명이 넘어요. 와우, 그 기관 중에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자산이 부서도 아닌데. 자산이 예, 예. 2020년 기준, 2023년 기준도 아니고 네. 2024년 기준도 아니고 네. 2020년 기준으로 네. 자산이 23조예요. 와우, 어마어마한 크기. 그 다음에 무슨 자회사가 중진공이 뭐 이렇게 큰가 봤더니 네. 한국벤처투자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한국벤처투자가 중진공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스마트업이나 네네. 어쨌든 창업하는 사람들은 스타트업, 네네. 거기서 어떻게든 네네. 돈을 타내는 게 네네. 꿈이에요. 네네. 예. 그런 데가 이제 중진공 이사장이고 뭐 SBC 인증원, 중진공 파트너스 뭐 이런 그런 자회사들을 거느린 자산이 무려 23조고 네. 직원이 정확히 1,321명인 네. 어마어마한 공기업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진공 이사장 누가 되나 봤더니 네. 차관 정도 했던 사람들이나 맞습니다. 아니면 이상직 같이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 가는데 네. 그런데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 네. 장관을 요구했대요. 아니, 이 사람 무슨 자격이 돼요? 그 전에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증권회사 있었고, 네네. 그 정도의 경력으로 장관은 그냥 벌떡 달라고?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이상직의 커리어가 뭐냐면 네. 동국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예. 현대증권 쭉 다니다가 예, 증권회사 다녔어요. 네네 2007년도에 이스타항공을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가를 쭉 하다가 그러다가 2012년도에 19대 국회의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20대 때 그 공천 못 받아서 재선에 실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진공 이사장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 21대 그 국회의원이 된 거죠. 네. 그런데 19대 때 같이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굴까요? 누구죠? 문재인. 오. 문 대통령도 19대 때 이상직하고 같은 당의 그 동료 의원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상직은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이스타항공이라고 하는 나름 재벌 행세하는 나름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 취급하는 하는 LCC라고 하죠. 네네 그러한 그 항공사를 소유한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이상직과 문재인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다.
않을까. 어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0대 때 떨어지고 21대 되기 전에 그때 2017년도에 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상직은 여기에다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 네. 이미 19대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앞으로 가능성 있다. 뭐 노무현 그 비서실장하고 노무현 때 그 민정수석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지극정성 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직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네. 제가 곰곰이 지금 최근 생각을 해보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상직은 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을까? 네. 그거는 사업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사업하면 제가 만약에 항공사 사장인데 항공사가 잘 된다.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이야 내가 이제 재벌 되겠네. 어? 그렇죠. 맨날 비행기 타고 놀러 가자. 뭐 비행기 타고 가자. 뭐 이렇게 거북이 노래 부르면서 네. 막 이렇게 룰루랄라 할 것 같은데 이상직은 네. 이스타항공이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회사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한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권력이 있어야 나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도 살아나고 왜냐하면 그 이상직이 뭐 이렇게 법정 구속당하고 뭐 다 그런 게 뭐냐면은 뭐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지만 네. 특가법상의 배임 횡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마시키려면은 배지가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배지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손을 갖다가 약을 다 칠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나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정변 말씀에 제가 숟가락 하나 얹으면 사업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한다. 그러니까 사업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네네. 국회의원 하라 이거죠. 상관없어요.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사업 자체가 정말 최악의 기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말 악덕 그 사업가의 표본입니다. 제대로 임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고 사업을 위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을 제대로 국토부와 함께 사업을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악덕 기업주들이 하는 그 행태를 그대로 했어요. 주가 조작도 하고 또 자기 사업을 그대로 편법으로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또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임금 체불하고 나중에는 하면서 일단 해고하고 이런 악덕 기업주니까 도리어 권력이 필요하다. 네네.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영위를 하려면 권력으로 이걸 다 은폐하면서 나 혼자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의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니까 뭔가 은폐하고 뒷배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상직이 받은 형이 네. 뭐 특가법 배임횡령은 징역 6년 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뭐 1년 넘게 받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합치면요 네. 1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이상직이 이런 범행을 언제 했느냐 보면은 이제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이 2015년도에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또 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사팀에 압력 행사해가지고 채용 비리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직이 국회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19대를 그러니까 네 그렇죠. 국회의원 하고 있는 동안에 온갖 횡령과 비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20대는 내가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나쁜 짓 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조금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네. 무조건 21대 들어가야 된다. 네.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하는데 돈 많이 들죠. 많이 들죠. 어마어마하게 들죠. 옛날에는 더 그랬죠. 그 옛날에는 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지금 적게 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네네. 적게 들은 건 상대적인 거고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19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내가 보스 뭐 놀이하려고 하려면 네. 돈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대통령 나가려면 돈 필요하죠. 그러면 어쨌든 이상직 같은 사람하고 친해 놓으면 나쁘진 않았겠네.
아유,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의 흐름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고요. 네네. 비근한 예로 보시죠. 김용희가 음. 갑작스럽게 유동규와 그 다음에 남욱한테,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한테 돈 내나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이미 뭐 저 대장동 다 끝나고 한참 후의 일이에요. 네네. 2021년 정도의 일이니까 2021년. 네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우리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제 대선에 나가는데 호남을 잡아야 된다. 호남을 잡아야 된다. 호남을 잡아야 된다는 건 무슨 뜻? 조직. 호남 조직에 돈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돈 달라.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런 당연한 게 사실 그 돈도 다 검은 돈이어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적법하게 받은 돈은 적법하게 영수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조직에 돈 뿌리는 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 네네. 그러니까 검은 돈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건데 네. 당연히 솔직히 밝혀지지만 하면 누구나 다 안다. 이게 정설이잖아요. 네네. 아니 그래서 이상직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출범하니까 처음에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장관을 요구했대요. 중기부 네. 장관을. 네.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쑥 조사해 보면 지금 범죄 혐의가 드러났던 것들을 알 사람들은 다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문정권에서 이상직은 장관 해야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청문회해야지.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꽝 대신 닭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그 중진공 이사장 자리도 보면은 2015년도에 뭐 했습니까? 2015년도에 배임백 횡령했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쭉 뭐 했습니까? 인사비리 같은 것들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인사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데도 아니고 중소기업 벤처를 진흥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23조짜리 그 공단에 이사장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내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이거를 그래도 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상직이 요구를 했던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21대 나와가지고 이제 당선됐는데 그때 선거운동 하기 전에 뭐 했냐면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네네. 추석 때 선물을 갖다가 보냈는데 지역구 그 사람들한테 네. 그런데 뭐라고 보냈느냐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스타항공 사장 이사장 이상직 이거보다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그러면 뭔가 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이렇게 내부에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반대를 다 물리치고 중진공 이사장의 이상직을 임명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된 직후부터요. 뭐가 이루어지느냐. 계속 그 서창호에 대한 지원이 쫙쫙쫙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 이상직 밑에서 일했던 이스타항공의 실세 중에 실세가 누구였느냐. 네. 요번에 같이 이제 형사처벌 받았어요. 네. 구속은 안 됐고 집행유예 받았는데 네. 박석호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타젯 사장이에요. 네네네. 예. 그 박석호 사장한테 가가지고 타이스타젯. 네네 서창우라고 하는 사람을 타이스타젯에 전무로 임명해라. 네. 그 다음에 이상직이 아예 월급까지도 딱 정해줬대요. 이 사람한테는 800만 원에다가 렌트비 콘도 그 10만 바트래요. 10만 바트. 그게 이제 350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타이에서 제가 태국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네.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하나도 모르면서 어쨌든 태국에서 350만 원짜리 그것도 2018년도에 네. 그 정도면 상당히 좋은 데 아니었을까요? 예. 박석호가 네네. 증언을 했어요. 네네. 이 사람이 서창호가 사위인지 몰랐어. 네네. 그래갖고 누굴 내리 꽂았어. 낙하산. 그러니까 낙하산이야? 그러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에 살아? 어디 집 구했어? 그랬더니 네네. 릴리하우스. 지금 얘기한 게 릴리하우스거든요. 네네. 릴리하우스에 집을 구했어요. 라고 서창호가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박석호가 뭐라 그러냐? 거기 살면 안 돼. 야, 내가 너한테 월급 얼마 주는데? 아니야. 조금 낮은 데 살아. 거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갑부들이 거기 하는 거지. 네. 아니, 네가 어디 거기 가냐? 네. 라고 말렸을 정도로 초호화, 그러니까 최고의 저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의 1인당 GNP가 한 10,000불 정도 되지 않나?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우리보다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그 정도 하면 규모예요. 그러면은 350만 원이면 네. 그때 2018년 6년 전에 네. 1,000만 원짜리 집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원이면 좋은 집 살지 않나?
그렇죠. 어마어마한데 아닌가? 그 다음에 그것도 8년 전이면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웃긴 게 예. 박석호가 처음에는 네. 야 얘가 이상직 사위감인가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네. 사위를 갖다 그 다음에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거요? 훈련국장이 네. 구마다 아키라라고 한 사람인데 네네. 이 사람이 이제 타이스타젯의 훈련국장인데 네. 제가 그 잘못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저는 예. 그 서창호가 네. 월급이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네. 서창호보다 더 월급 많이 받은 사람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네. 사람이 누구냐? 네. 구마다 아키라인데 네. 그 타이틀이 뭐냐면 훈련국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훈련국장이면은 뭐 전문인보다 월급이 적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구마다가 월급이 더 많았대. 네. 왜 많았는지 아세요? 왜요? 그 사람이 그 타이틀은 훈련 그 국장인데 네. 동시에 뭐였냐면 네. 기장이었대. 파일럿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장 정도 되면 네네. 당연히 뭐 연봉이 뭐 한 2억 막 3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직원 중에서 구마다 아키라를 빼고 월급이 제일 많은 사람이 서창호였다. 네네. 그런데 이 서창호 월급을 음흠. 그냥 아예 이상직이 800, 그 다음에 350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학비까지 다 지원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박석호도 처음에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마다는 그러면 일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항공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네. 서창호 영어 이름이 제임스 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뭐 게임 회사나 이런 데는 뭐 이름을 갖다가 예, 그렇게 하나 보다. 뭐 이종근 씨 이렇게 안 하고 네네. 뭐 그냥 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부장, 과장 안 부르고 네네. 똑같이 그냥 네. 이름으로 불러갖고 보다 더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나오게 만드는 IT 업계들이 주로 그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부를 때는 뭐 네. 종근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 그럼. 그러니까 영어 이름 만들어가지고 예, 예. 존 그다음에 뭐 저보고는 뭐 제임스. 제임스는 저기 걔니까 걔니까 그 서창호니까 데이빗 말 좀 웃긴 이름 없나 어쨌든 뭐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서창호도 그래서 옛날부터 이름을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전부터 갖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네네. 박석호가 지어줬대요. 영어 이름도 없었대. 너 영어 이름도 없니? 예. 그럼 지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구마다 아키라가 뭐 일본말로 해봤자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장이니까 영어를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헬로 뭐 제임스 그러면서 How are you? How do you do? 그러면 서창호는 맨날 I'm fine and you?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고 항공 지식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네. 800씩 줬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뇌물죄가 아닐까.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하면 검찰은 무지무지하게 무능한 거 아닌가. 저 같아도 밝힐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직이가 타이스타젯을 설립한 이유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네네. 구마다의 그 증언에 따르면 이 회사가 도대체 운영할 마음이 있는 건가라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구마다가 보기에 박석호라는 대표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티켓 판매하는 사람이다. 네네. 그러니까 티켓을 실제로 이 타이스타젯의 대표 겸 이스타항공의 그 티켓 관리 있죠. 그 매니저. 네네. 그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항공사 대표라면 돈도 끌어다 해야지. 또 태국 사람들 만나갖고 태국 그 부처 국토부, 우리나라의 국토부 같은 사람들 만나서 이 노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럴 능력이 전혀 별로 안 보이는 사람이 박석호라는 사람이 대표이고 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전무이고. 네네. 가장 결정적인 건 자본금이 있는데 그 자본금을 전부 다 계속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수익이 돌아오느냐? 2년 동안 비행기 딱 4번 떴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마다가 보기에 아니 도대체 이 회사를 왜 설립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제가 딱 두 가지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타이스타젯을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려면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네. 항공사는 투자밖에 없어요. 뭐에 대한 투자?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노선을 주려고 하더라도 너 비행기 몇 대야? 이게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비행기는 한 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네네. 뭐 굉장히 오래된 비행기. 딱 4번 하고 수익도 수익이 4번, 2년 동안 4번 떴는데 수익이 난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무슨 검은 돈을 그 세탁하려는 어떤 용도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서창호 월급 주려고 만든 회사냐. 네네. 왜냐 진짜 일을 하질 않았대요. 일을. 네네. 일을 따내려고도 하지 않고 투자도 안 하고 그리고 자본금만 계속 빼내갖고 그래서 참 지금 그런 것들이 다시 회자되지만 아무튼 이상직과 관련돼서 이 진짜 제대로 전주지검이 좀 밝혀내라. 그 다음에 이제 타이스타젯이요. 네네. 그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마다가 네네. 2020년 5월에 퇴직해버려요. 돈을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할 일이 없었나 보지. 비행기를 갖다가 띄워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떴나? 안 떴대요. 진짜로 그거 맞아요. 안 떴대. 비행기를 띄울 생각을 이 회사가 하질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구마다는 조금 양심적인 사람이었나? 네. 왜냐하면 이게 타이스타젯이 설립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네. 구마다가 퇴사해버려요. 네. 그러면 구마다가 기장이었으니까 기장도 없네.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스타젯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창호도 잘린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혼한 거 아닌가? 생각에 꼬리를 갖다가 자꾸 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게 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8월 20일 며칠 전에 오늘이 31일이니까 한 열흘쯤 됐네요. 그 징역 4개월 나왔어요. 이상직이. 왜 이상직이 징역 4개월 나왔느냐? 국토부 공무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징역 4개월 나왔어요. 새로 지금 혐의가 있어서 새로 추가되는 거예요. 네네. 2024년 8월 예, 예. 20일에 예. 징역 4개월이 추가가 됐는데 네네.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이제 11년 된 거예요. 네. 이제 11년 채워졌어요. 네. 그런데 그 국토부의 항공정보실장 딸이 네. 공인외국어 서류 같은 것들도 없어가지고 탈락했었는데 그런데 국토부 이제 관계자 딸이라고 해가지고 부정 채용해 줬기 때문에 네. 그걸로 징역 4개월 받았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공무원 딸내미 채용해 주는 거는 처벌받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사위를 채용한 것은 대통령 사위니까 처벌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그 국토부 항공정보실장도 네. 처벌받았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 그렇게 뇌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이상직은 징역 4개월 실형 나온 거고요. 네. 뇌물 받았다라고 하는 국토부 항공정보실장은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그 집행유예를 갖다가 받은 거고. 그렇다면 문재인과 문대도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네네. 예, 그만큼의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으면 네. 결론은 자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조국이 전주지검에 출석하는데 네네. 완전히 그 어마어마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네. 조국혁신당이 요즘 곡성에 가 있잖아요. 완전 네네. 곡성에 올인하는데 잘 됐다. 전주지검에서 한판 크게 또 고함 지르고 곡성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봅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가관이에요. 이 조국은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민정실에 자기 밑에 있었던 그 행정관을 뭘 했냐면 당시에 문다혜가 태국 가는데 물론 돈은 이상직한테 나오지만 네네. 행정적 지원이 어마어마했대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변. 우리가 어디 이민 가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간 많이 들고 서류도 많이 들고 네네. 그리고 또 아들의 그 학점 문제 네네. 또 엄청 시간 들잖아요. 저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그랬대요. 저도 안 네네.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1, 2주 만에 다 해결이 됐대. 네네. 물론 대통령 딸이니까 좋다라고 저도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는. 근데 그걸 도와준 사람이 이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불러다가 지금 신문을 해야 되는데 콧방귀 끼고 검찰에 안 나가고 있대. 이 친구는 뭐 하고 있냐면 조국혁신당에 들어가서 당직자래. 네네. 그러니까 공판 전 증인 신문을 네네.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네. 재판부가 받아들였대요.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네. 공판이 시작이 되기 전에 재판도 하기 전에. 정식 재판이 이제 그 재판이요. 네네. 일반 그 민사 재판은 그냥 재판이라고 하고요. 네. 공판은 형사 재판은 공적인 재판이잖아요. 사적인 그렇군요. 재판이 아니고 예. 공적인 재판이니까 예. 그러니까 공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공공할 때 그 공짜 써가지고 네네. 그런데 정식
공식 재판 열리기도 전에 그 뭐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쁠 수도 있잖아요. 예. 아, 내가 태국 나가야 되는데 증인으로 나오래. 네. 아, 그럼 근데 아직 재판 언제 합니까? 그러면 12월에 한대. 네. 아,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공판정 증인 신문 하겠습니다.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건데 네네. 지금 저희 조국 그 대표는요 어디 있냐면 영광에 살아요. 네. 월세 얻었대요. 그 다음에 신장식 의원님은 어디 사느냐? 곡성에 살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겠다. 완전히 곡성의 영광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전주까지 올라와가지고 예. 한번 또 으쌰으쌰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민정수석이었으면서 네. 몰랐다라고 하기에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직 아니 그러니까 서창호를 몰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 당시에 아니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당시에 민정수석실은 이 행정관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모든 걸 다 도와줬느냐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라는 사람이에요. 네네. 윤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어떤 도움을 줬다라는 건데 아니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그런 일들을 다 했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거 보고받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아니 그러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이 딱 들으면 예. 우리나라도 마치 다른 어떤 나라들처럼 예. 대통령이 딸이 한 10명이고 아들이 한 10명이고 돼가지고 예. 아들 10명 딸 10명이면 한 20명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딸 넘버 한 6 정도 되는 딸이니까 아 놓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넘버 6. 아, 이번에 놓쳤어. 태국이야? 참 안타깝다. 내가 모르고 있었네. 뭐 어떤 이렇게... 나라는 임금님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뭐 와이프도 여러 명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막 20명 막 이렇게 되는 나라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국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이름 다 알아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 다음에 딸 이름 뭡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박석호가 예. 이제 서창호라고 하는 사람 뽑아라 딱 했다가 네. 서창호가 누구야? 근데 800만 원씩이나 줘? 이상직 같이 짠 사람이 이상직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직원들 월급 안 주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800이나 줘? 네. 태국에서 이야 그러면서 혹시 사위 아냐라고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래. 그리고 났는데 그 와이프 이름을 갖다가 네. 뭐 관심도 별로 없었을 텐데 네. 와이프 이름이 딱 드러나는 순간 허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다혜. 예. 뭐 이다혜도 아니고 김다혜도 아니고 문다혜가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랄 만큼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그 이름 석자 문다혜를 그 조국은 놓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박석호가 검찰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문다혜를 보기 전까지 네네. 사실 800만 원의 낙하산이니까 너 좀 야근 좀 해. 뭐 저 공항 좀 나가. 네네. 너 하나도 모르잖아. 이렇게 했던 게 문다혜 딱 보고서 후회를 했대요. 아니 사위라니. 그래서 내가 너무 구박을 했나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대통령 따라하고 싶다. 아니, 아무튼. 네네. 지금 뭐 전주지검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세요. 예. 지금 뭐 독도 지우기 운운하면서 네. 막 그다음 뭐 죽창가 운운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다시 이제 이 이야기 들으면서 네. 이상직 이야기 들으니까 서창호 생각나고 서창호 이야기 들으니까 문다혜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네. 문다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문다혜가 대학이 생각이 나요. 문다혜가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일본이죠. 일본의 그 황국 신민을 배출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학. 네네. 그러면 국사관 대학이잖아요. 네네. 국구식한인데 네. 그 한자로만 우리식으로 읽으면 국사관 대학교인데 네네. 이 국사관 대학 어떤 데입니까? 그야말로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대학 아니었습니까? 네네.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받드는 대학 아니었겠습니까? 교과에도 황국 신민 얘기가 나오는 네네. 아직도 교과가 네네. 그렇게 돼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독도 조형물 좀 이제 새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단장한다라고 해서 좀 그거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 뭐 거기 이제 담당자가 지하철 공사나 뭐 어디나 전쟁기념관이나 그런 데서 알아서 했는데 네. 그거 뭐 그런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뭐 친일파의 괴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네.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일본 총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밀정이래. 네. 그런데 자기 딸을 네. 그 국사관대학교에 보낸 사람이
사람이 저기 총독입니까? 아니면은 딸도 없는 사람이 총독입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논리대로 한다라고 하면요. 네. 조선 총독은 문재인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그 문재인 밑에서 민정수석했던 사람은 밀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조국이 밀정 아닌가? 아, 그렇죠. 어떻게 조국이라는 이름이 밀정이 될 수 있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네. 일제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네. 자기 딸을 국구시간 대학교 같은데 이렇게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네. 뭐 친일파 운운하는 일은 진짜로 그 앞으로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주간문춘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잡지죠. 거기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는 일본을 좋아해. 라는 제목입니다. 아, 딸은 지금 얘기했죠. 고쿠시칸 대학교 나왔죠. 아들은 유명한 뭐 디자이너라면서요. 그래픽 디자이너, 뭐 네네. 아티스트라고 하죠. 그런데 아들이 그 인터뷰한 게 있어요. 옛날에. 자기는 그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아니, 좋아한다는 건 뭐 폄하하거나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 어찌됐든 주간 무친에 따르면 딸은 고쿠시칸 나오고 아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하고. 사실 그다음에 저도 커밍아웃 할게요. 예. 저는 스시 좋아합니다. 보통 20인분 정도 드세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애니메이션 좋아하긴 네네. 해요. 토토로 좋아하긴 네네네. 하는데 어차피 우리 둘 다 친일파인가? 네네. 김정숙 얘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그 주간 문친에 하나 더. 김정숙은 당시에 부산에 있을 때 네. 부산에서 일본의 정통 다도를 가르치는 그 모임에 자주 나갔다고 합니다. 주간문춘이 취재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는 일본을 좋아해. 아니 그 다음에 문다혜가요. 예.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네. 부산 외고를 중퇴했어요. 예. 그런데 전공이 뭐냐? 네. 고등학교지만 외고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과, 불어과, 중국어과 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과 나왔냐면 네. 그 박주민은 중국어과 나왔던 것 같아요. 대원외고에 제 기억에. 네. 문다혜는 부산외고에 일어과를 중퇴했어요. 일어과 나왔구나. 그러니까 고쿠시칸 대학을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 집안은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집안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별로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비판할 네네. 생각은 없는데 저도, 네. 그런데 어쨌든 고쿠시칸 대학은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와세다 대학이나 뭐 그런 대학 못 가면 뭐 비슷한 뭐 그런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다음에 제가 교토 갔다 왔을 때 6월 달에 동지사 대학 있었거든요. 네. 도시사 대학. 네네. 뭐 그런 대학 같은 데도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고쿠시칸 대학을 갔나? 그건 좀 이상하다 그 생각을 드는데 네. 어쨌든 그러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민주당에서 이렇게 일본과 운운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 생각입니다. 네, 거기까지 일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슈를 한번 해보지요. 하다 보니까 얘기가 굉장히 할 게 많아갖고 엄청 지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민주당 돈봉투와 관련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다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의원도 있고요. 허종식 의원, 그다음에 전 의원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에게 전부 각각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현역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뭐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뭐 재판부 예상한 대로 정당 민주주의에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당의를 왜곡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범죄다.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실형에 대한 어떤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정말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게 당연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왜 분노를 느끼냐? 지금 민주당의 행태 때문입니다. 딴 나라 당 얘기가 아니잖아요. 민주당 얘기입니다. 현존하는 제1야당이고요. 이 정도 돈봉투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이것이 드러났을 때 이게 드러난 게 국민의힘이 고발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언론이 뭐 이게 저기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게 드러났잖아요. 그 이정근 씨의 녹취록이 네네. 당시에 이정근 씨가 자기의 스폰서 격인
뭐 기업의 대표와 돈을 이제 받고 무엇인가를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니까 이 기업 대표가 이제 정말 머리 뚜껑이 열려갖고 그때부터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 녹취록에서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무슨 정치 보복 조작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났으면 일단 사과부터 하고 겸허하게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든지 또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뿌리를 흔들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상식 있는 정당이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완전히 손 탁 털었어요. 우리 네네. 얘기가 아니야. 네네. 느낌이. 그런 태도가 정말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진짜 그 깜짝 놀란 게 네. 저는 참 이정근이라고 하는 사람 독특하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저런 독특한 사람이 있기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모든 대화를 다 녹취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몇 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파일이 3만 개가 있었다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샘플로 몇 개를 딱 듣다 보니까 뭐 오빠 여기는 뭐 얼마를 더 줘야 돼, 뭐 어디는 뭐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허걱하면서 이걸 갖다가 밝혀지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여기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네. 그 이정근, 네. 그다음 또 누구냐? 강래구, 그다음 또 누구냐? 윤관석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정근 뭐가 됐습니까? 이정근 씨는 그냥 방송 작가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계속 서초구에서 계속 출마를 갖다가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더니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가 되니까 네. 뭐가 됐습니까? 뭐요? 사무부총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 그것도 180석 가진 어마어마한 집권 여당에 네. 사무총장은 아니지만 부총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 그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 누군가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사무부총장이 누군가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상당한 거물급 될 정도 그런 중견 그 정치인이 사무부총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게 현직 의원도 하죠. 그런데 네. 지금 그때 사무부총장이 누구였느냐? 이정근이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누구였느냐? 그 누구야? 윤관석 의원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송영길 당대표가 되는 것에 네. 기여를 하지 않았으면 네. 어떻게 윤관석이 아무리 삼선 의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무총장이 됐겠으며 네. 심지어 이정근은 어떻게 사무부총장이 됐었을 것인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공판 시작하자마자 2023년 7월 11일이 강래구 첫 번째 공판 기일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다 인정해버렸어요. 강래구가. 네네. 윤관석한테 3천만 원 줬다. 네. 그 다음에 이제 9월 18일이 윤관석 첫 번째 그 공판 기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윤관석도 다 인정해버렸어요. 네. 공소사실 다 인정합니다. 네. 그 검찰에서 이야기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윤관석 징역 2년 받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추가로 이제 또 그 더 형이 그 뭐 1심 형이 또 나온 이건 건데.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징역 2년은 항소심까지 했는데 또 윤관석이 들어가서 네네. 이건 전혀 좀 다른 건가요? 아니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똑같은 사안인데 사안인데 윤관석이 요거는 예. 요러한 사람, 요번에 이제 그 판결 나온 사람들한테 돈을 준 게 거. 또 추가로 된 거고,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징역 징역 2년까지 2년. 아. 딱 나온 거고.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2018년도인가요? 네네. 뭐 그때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 네. 선거할 때 뭐 사람들한테 그냥 뭐 논일하던 그런 농사 짓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막걸리 주고 네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뭐 고무신 주고 이랬던 게 우리나라였는데 네네. 그 나라가 지금 민주화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해가지고 네. 정치와 그 경제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민주화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선진화된 나라가 네. 대한민국 말고 있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집권 여당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윤관석 녹취록 이야기 들어보면 뭐 어떻게 나옵니까? 뺏겼어. 돈 봉투. 형님 나 하나 더 줘. 뭐 이런 이야기 다 네. 적나라하게 다 들어있잖아요. 네네. 이런 정당이 민주당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부끄럽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난
하트널님이 또 응원을 해주셨고요. 그 전에 한 분이 또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 전부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버팅기다가 여기까지 왔지요. 보면 말씀하셨듯이 뭐 전직 보좌관, 스폰서, 전달하는 사람, 측근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돈보도 수수 사실, 만든 사실, 돈을 준 사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건넨 사실, 모든 관계자들이 전부 이건 사실이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빼박 아닙니까? 빼박. 그 녹취록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요. 네네.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이 달라고 해서 줬다. 네. 그 다음에 이용빈, 김남국, 윤재가 김승남에게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왔는데 네. 지금 6명에 대해서 현직 의원 6명에 대해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가면 쪽팔리니까 그다음 좀 부담되니까 조사를 하되 뭐 어떤 조사를 해라? 서면 조사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했다고 이게 뭐다 이렇게 막 목소리를 갖다 높이면서 네. 해당되는 현역 의원 6명 누군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죠. 네. 그 사람들은 나는 서면 조사하면 안 되겠냐. 네.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제일 웃긴 게 누구냐면 누구죠? 임종성이에요. 임종성 맞아요. 예. 이번에 저 선고 받아야 되잖아요. 선고 받아야 되는데 네네. 선고할 때는 출석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출석해야 근데 아프다고 해가지고 출석을 못했대. 그래가지고 제가 임종성 의원 제가 얼굴 딱 봤더니 네.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아주 건장하게 생겼는데 예. 왜 아프셨을까? 목소리도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왜 이렇게 아플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아픈 거 아닌가? 어떤 거요? 왜 아픈 거냐면 혹시 임종성 의원이 똥물 마신 거 아닌가? 왜요? 아니 지난번에 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느니 내가 네네. 똥물을 먹겠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아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갖다가 안 먹었으니까. 선택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똥물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적으로 뭐 똥물 거른 거 그거 마시다가 탈난 거 아닌가? 그런데 다음 기일에는 9월 6일이에요. 예. 9월 6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는 날인데 네. 그날 이제 본인 선고 기일에 꼭 출석해가지고 합당한 그 형벌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아프다고 안 나오면 그 선고가 유예돼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거는 판사 맘이에요. 그래요? 네, 재판장 맘이에요. 그러니까 기일을 네. 한번 선고 기일을 연기하는 거죠. 연기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만약에 다음번에도 안 나온다 그러면 체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고를 갖다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꼭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네네. 지금 사과는커녕 그 6명에 대해서 공천도 줬잖아요. 네네. 난 그것도 정말 분노해요. 빤히 돈 받은 사람들인 걸 알면서도 공천을 줘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네네. 그러니까 대표가 자기가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니까 이런 자잘한 범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까? 네네. 예전 같으면 이런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범죄가 거의 다 드러날 경우는 정말 공천 그 단계부터 걸러냈습니다. 자기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집중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범죄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걸러내야죠. 박용진 같은 사람을 걸러내지 말고. 그런데 이자들한테는 버젓이 공천 줘서 다 당선시키는. 근데 그거 가지고 화내시면 안 돼요. 예. 그거 가지고 화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화내셨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지금 화내셨잖아요. 네네네. 분노하셨잖아요. 그렇군요. 분노하면 안 된다니까. 왜요? 왜 그러냐면은 예. 윤관석 의원이 네. 1심에서 이제 결심할 때 네. 검찰이 구형할 때 네. 최후 진술을 했어요. 네. 피고인 윤관석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네. 판사가 이야기하니까 네. 재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네. 재판장님 굉장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네. 윤관석 의원이 한 이야기예요. 네. 민주당 내에서 네. 이렇게 경선할 때는요. 네. 금품을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네. 말이 금품이지 돈 봉투를 주고받는 것은 네. 관행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그때
뭐 그러니까 아마 윤관석 의원은 그 이야기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송영길 캠프에서만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닐 겁니다. 네네. 그때 경쟁이 무지무지하게 치열했잖아요. 네네. 3명이 나와가지고 거의 그냥 깻잎 한 장 차이로 그 당선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다른 캠프에서도 돈 주고 받았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차마 못하고 그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같은 당에서는요 돈 주고 받는 게 이게 관행인 거고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답답해 죽겠네 판사님 그러니까 나 처벌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어디서 분노했느냐? 네. 저는 진짜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공천받은 사람들이 네. 떨어졌습니까? 다 당선됐어요. 다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또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든 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분노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저런 사람들이 네. 저렇게 돈 봉투 주고받고 해가지고 기소돼가지고 민주주의에 요번에 그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허종식 의원 치면 지금 벌써 한 7명 그다음 뭐 굉장히 많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게끔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길래 정부 여당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렸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 뭐 민주당은 전 포기했어요. 어차피 뭐 기대를 갖다가 안 하니까 화도 안 나 이제는.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막 이제 화가 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반성하고 다 같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요 30년 40년 전으로 후퇴할 것이 뻔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 이렇게 후퇴하면요 정치가 후퇴하면 경제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뒷걸음칠 그러니까 이렇게 윷놀이하면 백도 나오잖아요. 네. 계속 백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굉장한 위기감도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이겁니다. 네네. 지금 돈봉투 숫자하고 소환해야 될 의원들 숫자하고 달라요. 네네. 돈봉투 숫자가 몇 개입니까? 20개. 20개인데 지금 돈 받은 사람은 몇 명 지금 돼 있죠? 9명이에요. 네네. 3명 이번에 제 혐의 저 선거 받았고 6명 소환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9명이에요. 11명 지금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리고 우린 성공했다? 우리는, 안 밝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20개 맞는데 사실 누구한테 줬느냐를 제대로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도 화가 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나면 안 된다 그랬죠. 화 안 냅니다. 그냥 사실 적시만 하는 겁니다. 네네. 민주당은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몇 번째냐고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어요. 드루킹 사건. 그때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법까지 판사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네네. 라고 준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돈봉투 사건 또 터지고 네.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못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반응을 못해서 대응을 못해서 정말 부끄럽게도 여기까지 108명이라는 상황까지 왔다는 현실이 정말 부끄러운 거죠. 또 있어요. 또 있나요? 울산시장. 그거는 대신에 민주당보다는 청와대. 조국당에 더 가까운 거지. 그렇지. 민주당보다는 거기 뭐 황운하도 있고 조국도 있고 하니까. 그 초록이 동색이고 네네. 초록색 입으셨네. 네. 초록이 동색이고 Birds of a Feather Together 유유상종이잖아요. 같은 집단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곡성 영광에서 지금 머리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을 거야. 신장식이랑 저희 조국 2개월인가 3개월 월세 내가지고 거기 상주하고 있대잖아요. 그러죠. 네. 아니요, 이재명이 10월 달은 최악의 달이에요. 네. 10월 16일이잖아. 네네. 만약에 그게 저 2대0으로 이기지 않으면은 안 돼요. 1대1도 뺏긴 거야. 네네. 지금. 왜냐면 그 두 개 지역이 지난번에 어찌됐든 호남 전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앞섰으나 그래서 그 두 개 지역은 그래도 민주당이 앞섰던 지역들이거든요. 네네. 그걸 빼앗긴다 그러면 이재명의 또 다른 어떤 그 실책 내지는 또 이재명을 호남이 이제 서서히 지금 전략적인 어떤 투표에서 제외되는구나.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
않을까요?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네네.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면서요? 그렇죠. 전당대회에서 네네. 다른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거의 80% 90%였는데 거기서만 70%대로 떨어졌어요. 아니 득표율 말고 예. 투표율. 투표율이 뭐 한 30%도 안 됐다 뭐 그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투표율이요? 네네. 투표율이 20%대였어요. 네네. 예. 27%, 전북이 27%, 광주가 조금 높았고요. 28%. 전라남도는요? 전남이 27% 정도. 영광곡성은 얼마쯤 됐나 모르겠네. 그렇지. 네네. 거기까지는 안 나오겠죠. 안 수치가. 거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지 못했죠. 네. 선관위에서 전부 다 지금 세세하게 지금 다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내일 저기를 한다고 그러죠. 또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네네. 대표하고 아, 그게 내일이구나. 나는 9월이라고 그래가지고 멀리 한달이고요? 한 달 뒤인 줄 알았는데 예. 내일이구나. 시간은 많지 않은데 그것만 한 번 더 그거 네네.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죠.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안을 낸다고 합니다. 네네. 최해병 특검법, 그러니까 순직 해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좋아, 대법원장이 추천해. 그런데 국회의장이 동의해야 돼. 네네. 해서 대법원장 추천, 국회의장 동의하는 선에서 특검을 이 대통령한테 한 명을 던지는 걸로 네네. 하자라는 안을 낸다고 합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나 추천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마 이종근 변호사를 추천하겠습니까? 아, 갑자기 숨이 또 멎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정혁점 변호사를 추천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가능성이 때 있지, 뭐. 뭐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뭐 네. 어쨌든 그런 정도 그 검증되고 유능한 분을 특검으로 추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은 특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음.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공수처는 조져야 돼요, 진짜. 네네. 공수처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8월이 다 갔어요. 예. 9월이 됐는데 9월이 이제 내일 9월인데 공수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저희 특검 받고 대신에 저희 공수처 폐지 법안 빨리 내라. 이렇게 할 거면 공수처장 필요 없고 공수처 차장 필요 없고 뭐 그런 많은 사람들 뭐 요번에 성과는 하나 냈어요. 조희연. 그거 하나 낸 거 그거 하나 딱. 네네. 예. 아니 그건 됐으니까 어쨌든 뭐 그거 하나 됐으니까 이제 그 공수처는 없애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어차피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하시면서 네.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합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공수처가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못 내놓고 있으니까 네, 네. 뭐 이쯤에서는 그 정도 아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전 듭니다. 네, 내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 아마도 전국 전환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월요일 날 웰컴에서 그 이후의 소식들 드리겠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이 혹시? 네, 없습니다. 예. 2개를 했지만 3개를 한 셈이 3개 이슈를 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